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청년들 최정만 세무사입니다. 먼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국가라는 게 존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방이라고 생각해요.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? 돈이 있어야 돼요.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? 세금입니다. 두 개의 축이 잘 안 서 있다고 하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도 이 세금을 빼놓고는 잘 서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너무 많이 나오는데?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부가세는요,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세가 내 통장을 거쳐 지나간다는 거예요.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. 내 거라고 인식됐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. 부가세를 줄이는 명확한 방식은 딱 하나 있어요. 매출을 줄이면 돼요. 매출은 부가세하고 계속 비례하게 됩니다. 매출이 1억이면 부가세가 1,000만 원이에요. 매출이 10억이면 부가세가 1억 내야 돼요. 여러분은 부가세 1,000만 원 내고 싶습니까? 부가세를 20억 내고 싶습니까? 저는요, 부가세를 100억 좀 냈으면 좋겠어요. 부가세는요, 아무리 많이 나가도 부담이 없어야 돼.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. 절대로 부가세는 줄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. 단지 목표는 부가세 낼 때 부담이 없게 만든다.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부가세를 예상해서 다른 통장으로 계속 분리해놔라. 분리한 다음에 부가세를 내야 될 때 그냥 내면 됩니다. 어차피 내 돈은 아닙니다.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엄청 부담돼요. 이해하시죠?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를 뽑으면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종소세는 세율의 문제다. 부가가치세는 진짜 날고 기는 분이 부가세 신고하나, 대충 뭐 큰 노력이 안 들이고 부가세를 신고하나, 그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아요. 그냥 거의 똑같아요. 똑같아. 제도 걔들도 그들도 걔네들도 다 10%예요 종합소득세는 다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? 6%에서 15%, 24%, 35%, 38%, 40%, 42%, 45%예요. 여기에 지방세 붙고 사대보험이 붙으면 거의 뭐 55% 이상으로 가는데, 그분은요,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건 내가 가져가는 거야. 그런데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어디로 가요? 국가로 기속돼요. 이게 세율이에요.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, 내가 몇 %에 적용되는 사업자지? 이걸 아셔야 돼요. 이걸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, 부가세는 1년에 크게 신고는 2번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예정신고라고 해서 4번 합니다. 4번. 부가세를 분산시켜서 4번 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측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. 종소세는 좀 달라요. 종소세는요,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. 거기서 매출이 좀 높다, 이 성실 사업자는 6월 달에 신고해요. 거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는데 세금은 그 다음 연도 5월, 6월에 오는 거야. 예측 불가야. 예측 불가. 물론 매출이 적당히 나면 큰 차이가 없죠.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나는 데는 예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내가 내년에 세금 얼마 정도 나오지? 담당 세무사하고 이걸 반드시 거쳐야지 내년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거 없이 하다가 6월달, 5월달 가서 세금 갑자기 7,800만 원 내야 됩니다. 이건 진짜 굉장히 사업이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10월이나 11월, 늦어도 12월 달에는 내년에 나의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큼 나올지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라. 다 세금을 싫어합니다. 세금 피하고 싶고요, 감추고 싶고요, 외면하고 싶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사업이라는 게 항상 나의 이익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생기면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뭔가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 순간이 오는데, 그때 자금을 융통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. 재무제표가 사업의 성적표인데 세금을 내면 이 성적표가 확정이 됩니다. 확정이 되면요, 은행이 이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. 만약 세금을 계속 줄이기만 했다 그러면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. 이익이 줄이면 은행이 볼 때 여기 별로 사업성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.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투자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.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루살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.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. 그냥 오늘 세금 줄이는 게 끝. 최소한 개구리 정도는 돼야지. 겨울잠 자더라도 내년 있고 내후년 있잖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해야 되는데, 이 기장이 도대체 뭐야? 기장은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 기장은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? 기장은 국가가 시킨 거야. 국가 왜 시켰어?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, 장부를 작성한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. 모든 사업자가 기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단,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? 이때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됩니다. 안 하면 어떻게 되냐?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. 매출은 누구나 알아. 근데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부를 만드는 건데, 비용 관리를 안 하는, 즉 장부 관리를 안 하는 사업자를 국가는 업종 평균보다 비용을 낮게 측정해줘요.
이 비용을 낮게 하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.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올라간다. 초기에는 상관없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장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세금을 잘못 신고할 수도 있어요. 줄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대하게 낸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때 세법은 어떤 피할 길을 줘요. 그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, 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그 전에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. 최근에 저도 뭐 한 달 전에 법무사님이 저희 세법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기존에 찾아 먹어야 될 혜택을 하나도 안 건드린 거야. 그래서 이번에 3년치를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와, 다시 환급받을 게 400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났어. 4천. 그래서 법무사님한테 자랑스럽게 가서, 아, 법무사님 안녕하세요, 한두 달 후에 법무사님 통장에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깜짝 놀라더라고요. 잘못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.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. 부가세 알죠? 종합소득세 압니다. 근데 이 세법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. 조세특례제한법은 왜 만들었냐면 어떤 특정 업종은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. 조세특례제한법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뭐 있는지 알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.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?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조세특례제한법 제한이 있어요.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.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요. 미리 알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미 가버리면 넘어가기 힘듭니다. 그래서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개인사업자가 평생 개인사업자가 되느냐? 아니에요.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이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 때나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. 그 타이밍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실신고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잘 관리하면 그것을 절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법인사업자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청년들 유튜브는요, 매주 목요일 2시에 올라갑니다. 반드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